안녕하세요. 오시일억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절약과 저축만 했을 경우에 1억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이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을 파악을 해야겠죠. 이게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약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월 수입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월급 이외에 수입원이 없어서 이번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3번과 4번,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지출 분석과 저축 가능 금액 산정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준비물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지출 내역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서 저축하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데 있겠네요. 월 저축 가능 금액까지 산정하였으면 나머지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산수입니다. 1억까지 남은 금액을 월 저축 가능 금액으로 나눠주면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릴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현재 자산 파악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당장 사용 가능한 유동자산과 특정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꺼내 쓸 수 없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당장 꺼내 쓸 수 없어도 제 자산이기는 하기 때문에 총 자산에 포함시켰고, 이를 다 더해주면은 약 3,1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은행 예금 말고도 제가 다른 항목이 많아가지고 당황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뭣도 모르지만 일단 시작은 하자 해서 계좌를 만들고 사놨을 뿐입니다. 다음은 월 수입 파악입니다. 5월 수령액은 4월 말 근무분을 포함해서 월급보다 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6월 급여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급여 이외에 수입원이 있다면 포함시켜 주시고, 제가 받는 월 실수령액은 약 32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지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평소에 가계부를 잘 써놓는 분이라면 숫자만 옮기면 되겠지만, 아니라면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지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크게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필수 지출 항목과 상황에 따라 절약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선택 지출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다양한 분류 방법이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화면과 같이 나누었고, 자신의 지출 항목을 보고 그에 맞게 카테고리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모임을 가지면 술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사교 음주로 묶어놨지만, 친구들과 커피를 주로 마시는 분들은 사교 커피라던가 아니면 커피만 따로 묶을 수도 있겠네요. 게임이나 다른 종류의 취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축 가능 금액 산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별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약 2, 3개월 전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고 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이사 후 최근 3개월간의 지출만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필수 항목의 식비부터 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식사도 삼시세끼 회사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비와 식비가 거의 따로 들지 않습니다. 단 월급 수령 시에 이미 기숙사비와 식비가 제해서 나오긴 합니다. 보다시피 3달간 평균을 내도 7만 5천 원이 채 되지 않는데 넉넉히 10만 원 정도로 산정하겠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으면 서러우니까요. 참고로 저는 밖에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식사하는 것은 사교 음주에 넣고 있기 때문에 식비와 사교 음주를 합한 것이 보통의 기준에서의 식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식비로 묶어도 되긴 하지만 술을 마시면서 먹다 보면 역시 평소보다 돈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라기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따로 묶어놨습니다. 교통비는 3달 평균에서 12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첫 달에 약 16만 원짜리 되는 자전거를 사는 바람에 저렇게 평균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향후 몇 년간 새 자전거를 사는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둘째, 셋째 달을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책정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신비는 정액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달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딱 떨어지게 4만 5천 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생활용품은 청소용품, 세면도구, 식기 등을 포함한 항목입니다. 역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첫째, 둘째 딸이 많이 나오고 셋째 딸부터 급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5만 원 정도로 책정하겠습니다. 사무용품은 조금 범위가 애매하긴 한데 이어셋이나 블루투스 키보드, 필기도구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미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구매했고 추가적 지출은 소액일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생활용품에 포함시켜서 따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4월에 치과를 가서 의료비가 약 44만 원이 나왔습니다. 절약을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액수죠.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 항목이고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월 급여가 아니라 연 2회 추석이나 설 보너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자격증 응시료나 교재비 등을 위해서 만들었으나 아직 딱히 나간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부 항목을 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갔던 비용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책상과 의자를 구매해서 집에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지출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비용을 책정하기보다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다른 항목을 절약하는 식으로 컨트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 지출 항목입니다. 사교 음주 항목의 경우 회사에서 친한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친구랑 만나서 밥이나 술을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선택 지출 항목에 넣어놨지만 이 부분은 제 행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끼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15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쇼핑 미용은 옷이나 화장품을 사고 머리를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저는 옷이나 꾸미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 지속적인 지출은 없지만 지난 6월처럼 갑자기 막 삘이 와서 옷이 사고 싶다고 생각될 때는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균 지출인 11만 원에서 조금 더 제한을 두는 느낌으로 10만 원 책정합니다. 가구 및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집안에 놓을 가구들을 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책상과 의자 등 필요한 건 첫째 딸과 셋째 딸 두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구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책정을 하지 않고 보너스나 아니면 타 항목을 절약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 및 취미 항목은 동영상이나 음악 스트리밍 이용권 또는 체육관 이용료 등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첫째 딸의 체육관 3개월 이용권을 한 번에 끊어서 27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월별 지출로 나누면 9만 원이고 그 외에 책을 읽으러 카페에 가는 등 소소한 지출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류하기 어렵고 이벤트성의 예상 외의 지출은 대부분 기타에 적습니다. 지난 3달간은 택배 배송비, 정산에러, 어버이날 선물, 친구 생일 선물 등이 있었네요. 언제나 예상 외의 지출은 생기기 때문에 평균 그대로 약 5만 5천 원 정도를 책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산정한 비용을 더하면 저의 경우에는 식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4만 5천 원, 생활용품과 사무용품 5만 원, 의료비, 교육비는 생략하고 사교 음주 15만 원, 쇼핑 미용 10만 원, 문화생활 취미 10만 원, 기타 5만 5천 원 다 더하면 월별 예상 지출 비용은 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넉넉하게 책정한 항목이 많다 보니까 지난달과 이번 달 지출에 비해서 다소 높은 감이 있지만 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살맛이 날 듯하여서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지출을 분석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월간 저축 가능 금액은 월 수입 320만 원에서 항목별 산정 금액의 합계인 70만 원을 뺀 2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매달 250만 원씩 저축한다고 했을 때 1억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1억까지 남은 금액을 월 저축액으로 나누면 27.6, 반올림하였을 경우 약 28개월이 걸려서 2년하고도 4개월이 더 걸리겠네요. 따라서 절약과 저축을 통해 제가 1억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은 2022년 11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 자산 목록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주식과 채권을 공부하면서 금융 수익을 얻어 저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이 250만 원을 어떤 비율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나갈 것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1억 만들기 여정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시 1억이었습니다. 안녕.